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의료안이 내일 하원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가 오바마 케어를 철폐하고 새 의료안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아주 굳게 했는데 이것이 그의 정책적인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회가 상원, 하원 모두 공화당 다수당이니까 트럼프로서는 새 의료안을 반드시 성사시켜야만이 정치적인 체면도 설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 지도부가 이 안의 통과를 위해서 그야말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의회에 가서 의원들을 설득했고 그 밖에 의회, 화이트하우스, 플로리다의 별장에서까지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원 통과가 가까스로 될 것이다 하는 예상도 있고 또 통과가 불가능할 것이다 하는 예상도 있고 또는 일단 통과가 어려우니까 표결 날짜를 연기해야 할 것이다 연기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 의료안 의회 내에서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통과 총력전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또 만일 통과가 되면 우리 한인사회에 어떠한 영향이 예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나온 표수 계산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안 통과를 위해서 내일 벌어지는 하원의 표수가 공화당 의원 반대 21표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21표가 나오면 실패작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표수를 점검을 해보니까 언론들이 내놓은 그 예상을 보면은 반대 공화당 의원들이 한 2도zen 정도 된다. 그런 그 분석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형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CNN 집계에 따르면 19명의 하원 의원들, 공화당 의원들이 확실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7명 정도의 하원 의원들이 거의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짐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사태가 이쯤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의회로 달려가서 공화당 의원들과 문을 잠궈 놓고 설득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이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매우 심각한 설득 작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일 이 새 의료안 통과가 실패할 경우에 그의 정치적인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Repeal and replace를 수도 없이 외쳤던 그가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조차 통과에 실패를 한다면 사실은 할 말이 없어지게 되죠. 또 한 가지 트럼프의 후속 중요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감세 이슈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맥이 빠지게 됩니다. 그의 계획은 일단 오바마 케어부터 보기 좋게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감세 작전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트러블 밴, 그 모슬렘 6개국 미국이 그 금지 조치에 대한 행정명령 연방법원에 의해서 여러 번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모를 당했는데 만일 의회에서조차 불발에 그치게 된다면 트럼프의 입장이 사면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 의료안의 하원 통과는 상징적이면서 동시에 실질적으로 그의 정치력에 대한 최대의 테스트 케이스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제 의회에 가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그전에는 화이트하우스로 반대 의원들을 불러서 대화를 했고 또 지금 그의 정치 참모들이 플로리다 별장 마라라고에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라든가 여러 의원들을 불러서 설득 작업을 펴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행차 언론들의 보도가 여러 가지 스토리입니다. 그가 당근과 채찍을 함께 가지고 갔다 이제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의원들에게 설득과 종용과 한편으로는 경고와 협박을 함께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보수 측 반대 의원들에게 내가 두고 볼 거야. 만일 이 의료안이 통과가 안 되면 그대들은 다음 선거에서 낙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다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발언에 대한 반응도 여러 가지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협박이다, 불쾌하다 그런 반응도 있고 또 일부 다른 의원들은 트럼프가 역시 잘한다, 딜 메이커답게, 비즈니스맨답게 전방위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칭찬도 하고 있습니다. 의료안에 대한 여론이 있습니다. 팍스뉴스가 조사한 것인데 찬성이 34%, 반대가 54%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업무 지지도 37%입니다. 2주 전에 41%가 잘한다고 그랬는데 2주 만에 약 4%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 새 의료안에 대한 반대 의견, 보수 측, 온건 측이 모두 반대를 하고 있는데 보수 측의 반대는 이런 겁니다. 새 안이 오바마 케어 라이트다. 포장만 달랐지 내용은 그대로 아니냐. 그런 주장입니다. repeal and replace가 아니라 repeal and repeat이다. 그러니까 철폐하고 대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폐하고 다시 똑같은 걸 반복하자는 것이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와 다를 게 별로 없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메디케이드를 더 깎고 텍스 크레딧이고 뭐고 혜택이 너무 많다. 이것도 다 깎아라. 이제 그런 얘기죠. 이것은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고 왜 나라가 세금으로 개인의 보험을 대줘야 되느냐.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반대로 온건 측에서는 너무 심하게 혜택을 깎는다. 그런 주장입니다. 무보험자가 수천만 명이 생기면 어떡할 것이냐. 또 메디케이를 다 깎으면 노약자, 장애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CBO, 의회 예산국이 이 의회 예산국은 비정당적인 연구기관인데 여기에 발표가 있었죠. 2026년까지 이 안이 계속이 되면 2,400만 명의 무보험자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사회의 영향입니다. 한인사회는 무보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이드 수혜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새 의료안은 지금 주고 있는 혜택들을 깎자는 아닙니다. 오바마 케어에 적용되는 나이라든가 소득에 따른 보조금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텍스 크레딧으로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메디케이드의 범위도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주정부가 받는 메디케이드 기금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현재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당연히 적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혜택이 많이 깎이게 되겠죠. 의회에서 최종 단계에 반대 무마를 위해서 약간의 조항 변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의무사항을 면제하는 대상을 늘린다. 또 고령자에 대한 텍스 크레딧을 늘린다. 그런 조항 변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오바마 케어의 기금의 돈줄이었던 고소득자, 보험사, 제약회사, 병원 이쪽의 세금은 앞으로 크게 줄여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하원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 안은 상원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의료안이 내일 하원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회 지도자들은 어제 반대 의원들의 설득에 총력전을 폈습니다. 현재 반대 의원들의 숫자가 19명, 그리고 미정 7명 정도입니다. 통과선에는 공화당 의원 21명 이하의 반대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오늘 또 미사일을 발사했지만은 발사 수초 만에 폭발해서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미사일은 동부 해안에서 발사됐는데 종류는 미상입니다. 북한은 나흘 전에 미사일 새 엔진 제작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닐 고르시치 대법원 판사지명 청문회가 오늘 나흘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는 논쟁적인 법률 해석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를 회피해왔습니다. 그는 법이 필요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판결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에 네이토 정상회담에 참석합니다. 그는 네이토의 방위비 미지불 등을 주장하면서 네이토 측을 비난해왔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 회의에 불참하고 대신에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시어스와 그리고 Kmart의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양 체인스토어는 영업 부진으로 장래가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어스는 지난 1월에 150개 점포를 폐점했었습니다. 시카고시의 ID 카드 발급 계획에 이민사회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연방정부가 반이민 정책에 악용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시청은 드라이버스 라이선스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 ID 발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단속 카메라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 의원들은 시청의 레드라이트 진입시간 연장 조치에도 불구하고 옐로우 라이트의 길이 그리고 카운트다운 시계의 효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갱들의 전쟁이 장례식장에까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내내 갱들의 보복전이 장례식장에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회는 장례식장 안전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 최고기온이 72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오늘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오늘 최고 34도, 내일 50도, 금요일 72도입니다. 토요일 주일 계속해서 흐리고 비, 토요일의 최고는 55도, 주일은 56도입니다.